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미얀마의 모든 형태의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샨주에서 인도 지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외교단의 차량이 총격을 받은 데 대해 비난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코이 대통령이 언론의 폭력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총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범행을 일으킨 자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은 미얀마 정세 혼란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대립하고 있는 각 세력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2년 전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부와 민주파 세력이 서로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샨주 총격에 대해 군부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파 등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는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빈곤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하루 소득이 1.9달러 아래인 극빈층의 비율이 1.5%라고 밝혔습니다. 2002년만 해도 19%가 극빈층이었지만 20년 만에 1%대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극심한 빈곤 퇴치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내년까지 극빈층 비율을 0%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루 소득 기준을 3.2달러로 올린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땐 16%가 여전히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층 비율이 61%를 기록했던 2002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층인 셈입니다. 세계은행은 또 인도네시아인 절반에 가까운 1억 2천만 명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경기 침체와 같은 충격이 올 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담당국장은 이런 경제적 불안을 줄이려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연재해 등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300번이 넘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인 70%가 기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조세 수입은 국내 총생산의 11에서 12% 수준이지만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9.11%에 불과해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올렸고 2025년에는 12%로 다시 1%포인트 올리기로 하는 등 세수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권 대표들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금융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이번 K-파이낸스 위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 증권사, 보험사 등 7개 금융사가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일 자카르타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투자 포럼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행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여승주 하나생명 사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필리아닝시 헨다르타 중앙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금융기관 및 기업 대표, 한국계 기업 법인장 등 1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함영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금융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이 한 단계 진화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이번 행사가 양국이 동반 성장할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화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눈부신 성장세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K금융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K-팝과 같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인도네시아 금융발전 공동협약식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인 세프티안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과 국내 금융사 대표 7명이 한국계 금융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상호협력과 금융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행사는 한국 인리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의 K금융을 알리고 현지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우리 금융사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와 양국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금융사들의 현지화 성공과 양국의 금융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은 QR코드를 통해 양국에서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국제결제 시스템의 상용 이용이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결제 시스템 QR코드 인도네시아 스탠다드와 말레이시아의 두인나우를 연결, 양국 간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양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동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상용화에 따라 결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장이나 온라인 숍에서 소비자들은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환전 없이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QR코드 결제는 보다 빠르고 보다 저렴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포괄적인 국제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증표이며 특히 중소형세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르 샴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하면서 보다 매끄럽고 효율적인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양국의 관광 소비를 비롯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 상업 이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00만 두의 소를 사육하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도입하던 호주산 생후 수입을 브라질산으로 바꾸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네시아 유구농가연합회가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가뭄으로 호주산 유구 두수가 줄면서 가격이 치솟은 지난 2021년부터 검토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연간 최고 60만 두까지 도입되던 호주산 생후가 가격이 비싸져 30만 두 정도만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입 두수 감소로 수천 명의 영세소 사육 농가가 파산을 하자 생산자 단체에서는 호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후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멕시코, 케냐와 브라질이 대상국으로 검토되었으나 브라질이 훨씬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단체 분석으로는 브라질이 지리적으로 호주보다 인도네시아에서 멀지만 생후 도입 시 생체중 가격이 호주산이 킬로그램당 3달러 정도이나 브라질산 생후는 2.7달러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브라질산 생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한 후 세부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광우병이나 동물복지 단체의 생후 수출 중단 관련 소송 진행 과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호주 유구업계는 2021년 기준 국가 전체 생후 수출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12억 달러 상당을 수출하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리적인 근접성과 질병 위생 관리의 차별성을 적극 전달하고 인도네시아 유구 농가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호주산 생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마지막 고속철 선적을 끝으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의 모든 열차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중국 해운기업 코스코 해운 특종운수 유한공사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가 11대의 고속철과 1대의 종합 테스트 열차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는 중국이 제안한 1대1로 이니셔티브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합니다. 시속 350km인 해당 철도는 자카르타와 반둥 간 이동 시간을 3시간 이상에서 약 40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준공 시기가 3번이나 연기가 되는 등 고속철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반둥 근처의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정비 열차와 기관차가 탈선해 2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관차의 브레이크 문제와 인적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속철도 안전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된 철도 건설 사업은 당초 2019년 말에는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토지 매입 등의 작업이 늦어지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됐고 결국 올해 7월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이 늦어지면서 비용도 크게 늘어났으며 당초 사업비는 86조 5천억 루피아였으나 현재는 114조 2,400억 루피아로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산하 네이버 Z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인도네시아 버추얼 유튜버 그룹 마하판차와 컬래버레이션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페토가 버튜버와 컬래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컬래버로 마하판차의 일본 지부 마하판차 재팬 소속 가오미 테마 콘텐츠가 제페토에 추가됩니다. 제페토 회원들은 플랫폼 내에 3D로 구현된 가오미의 아바타와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녀의 계정을 팔로우해 컬래버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오미는 이달 2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제페토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네이버 Z와 마하판차 재팬은 오미 외에도 추가로 2명의 버튜버와 컬래버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페토는 2018년 8월 출시된 3D 아바타 기반 소셜 플랫폼으로 콘텐츠 제작, 공유, 거래 기능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화권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어 최근 누적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버튜버는 버추얼 유튜버의 약자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성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튜버를 지칭합니다. 버튜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담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버튜버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에선 제페토 속 아바타를 활용하는 공식 크리에이터 설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